안녕하세요, 해수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0월 18일 CAT 1급 1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번 달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모델링 수정하고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금 저측에 보이고 있고, 이번에 제공된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사항 써 있는 그 블럭 요거 그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블럭이죠. 요것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위에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시험 시작 처음 템플릿 열었을 때는 여기 이제 확인사항 적혀 있는 안내문과 적혀 있는 블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이제 여기랑 약간 여기서 이거에서 약간 수정이 돼 있는 거죠. 약간 치수가 다른 모델링 된 객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얘를 뭐 지우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치수를 확인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 누가 봐도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얇잖아. 그럼 이미 여기서 이 치수는 틀렸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예상이 되고,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요 81이라는 치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얇아진 건지, 아니면 얘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얇아진 건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 안 해봐도 지금 보이죠? 여기가 넓어졌어. 넓어졌으면 얘가 이렇게 왔을 리는 없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네, 느낌상. 근데 그건 이제 느낌상 그런 건데 이제 확인은 해야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요 블럭은 제가 요거 살려두시는 분들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지워주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평면도 치수 확인하는 게 이제 더 제일 편하니까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확인하죠. 이제 여기 끝에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79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32 맞죠? 이게 맞으면서 이게 넓어졌다는 얘기는 이쪽 아래쪽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고 이제 오로지 이쪽에서만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 예상이 딱 맞을 것 같죠. 그래서 DLI 확인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게 그쵸 81이 아니라 90이네요. 무려 11mm. 그쵸? 그럼 제 예상이 맞다면 여기가 11mm, 9mm가 나오겠네요. 9mm.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9mm가 나오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치수는 웬만하면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제 두 개 치수가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해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나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고 하나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방식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걸 두 번, 세 번에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전부 다 이제 틀린 치수를 모두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꿔가지고, 저번 영상부터죠. 방식을 바꿔가지고 전부 다 찾아낸 다음에 할게요. 여기 한 군데 있다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래쪽으로 정면도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치수 확인하려면은 지금 XZ 평면이니까 치수 확인이 안 되겠죠. UCS 해가지고 엔터. 자, 지금 바라보는 쪽을 XY 평면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뷰 V 엔터죠. V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XY 평면으로 바꿔준 다음에 치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가면 64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끝까지 가면 55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위에서 여기까지 41 맞고요. 그 다음에 DLI로 여기 찍은 다음에 회전 R 해가지고 요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29 이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DLI 해서 이제 여기 찍고 회전 R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잡아주면 여기 54 간격들도 다 맞고 각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AN 해서
이제 여기를 찍고 여기를 딱 찍으면 예, 잘 나오네요. 예,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쪽에 타원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 타원 쪽이 아니라 타원이 요 밑에 있었구나. 이게 그러면은 요 원 직경이 작아졌다는 게 지금 바로 보이네요. 예, 요게 이제 요것도 작아졌네. 만약에 이제 DAN 제가 한 얘기가 요런 형태에서 이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안 나오죠. 예. 여기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클릭하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구멍의 지름이 작아진 것 같아요. 예. 요 반지름이 작아진 것 같은데 요만큼이 타원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요 부분을 내가 찍으면 경사 중에 저기서 타원에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걔를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저 각도를 측정을 못 해요. 그 선을 가지고. 그 모서리 선을 가지고는. 그래서 반드시 요런 경우에는 같은 경사를 가지고 있는 직선부가 있으니까 직선부를 구분해서 찍어주시면 편하게 바로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각도가 7, 8. 네, 7, 8도 맞고 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서 여기. 예. 요거 다르네요. 26도. 요거 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얘랑, 얘. 요거는 73도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각도가 이 선이에요. 그쵸? 그럼 이 면이라는 거죠. 이 면. 이 면이에요. 이 면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아까 뭐가 나왔어요? 이게 54가 나왔어요. 그렇단 얘기는 얘만 각도가 다르다는 게 아니죠. 얘도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54라는 간격이 맞았으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기준은 요 41이 맞았잖아요. 요 위치가 맞았어. 그러니까 여길 축으로 이면과 이면이 돌았어요. 그렇죠? 두 면이 같이 돈 거예요. 같이 돌아야 돼요. 저 같은 축으로.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참 떠돌고 있던 그 면 테이퍼 T를 가지고 회전시키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면은 제대로 돌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면은 요 면 테이퍼 가지고 제대로 돌 건데 여기 있는 건 그렇게 안 돕니다. 왜냐면 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면 테이퍼로는 축을 저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애당초 면 테이퍼가 회전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회전처럼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강사들이 그게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의하면 안 돼요. 면테이퍼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해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걸 그렇게 사용하게 하면은 면테이퍼의 원리가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행위인데 그거를 강사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각도가 틀렸다니까 요건 체크해 놓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이면과 이면 동시에 돌려야 된다. 그거는 기억하고 그 외에는 다른 치수는 안 보였죠. 이제 우측면으로 가서 우측면 치수 확인하죠. 지금 이제 틀린 부분 2개 남았고 자 우측면 왔는데 이렇게 돌아간 거 이렇게 똑바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 상태로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이제 UCS 엔터 아까랑 똑같이 V 엔터 그리고 치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지금 얘 대놓고 보이죠. 예. 너무 작잖아. 예. 적당히 수정을 하지 헷갈리게. 예. 89 107 이 각도만 맞으면 이제 요거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3개 딱 3개예요. 3개 나와. 물론 이제 항상 3개 나오는 거 아닙니다. 4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5개 나올 때도 있고 그거는 모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3개 차였다고 나 더 이상 안 찾을래. 그러면 안 돼요. 66도 예, 맞죠. 그러면 이제 딱 3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 17. 야, 얼마를 수정을 한 거니? 예. 그쵸? 43에서 예, 17을 빼야겠죠. 예. 만약에 이제 순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L 컬큘레이터 해가지고 43 마이너스 17 43 마이너스 17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이고 43 마이너스 17
넘버럭이 지금 꺼져 있는 걸 모르고 마이너스 17. 자, 이렇게 하면 딱 26, 20 반지름 26만큼 26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반지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 다 찾았습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할까요? 요 원의 이제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넓히는 거는 뭐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얘기할까요? 당연히 간격 띄우기를 써라. 그쵸? 그거 외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 띄우기를 해도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 솔리드 에디트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강사님들은 저 40점짜리 원을 그려가지고 그냥 뚫어라, 돌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되죠. 딱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뚫어버리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UCS도 지금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서클 해가지고 찍고, 여기서 44 해가지고, EXT. 돌출로 이쪽으로 잡아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SE. 그래서 여기서 엔터 얘를 빼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나와요. 보시면 40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과정에서의 요구하는 거는 저건 아니죠. 그냥 솔리드 에디트를 잘 쓰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벗어나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의 수정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솔리드 에디트 쓸게요.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F5.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면은 요 공면을 선택해야죠, 공면. 공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지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겠죠. 43이 되려면 26만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옵셋에서 파고 들어가려면, 형상을 팔려면 마이너스 26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써야지 옵셋에서 형상을 파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솔리드 에디트 명령 종료 ESC를 딱 해주면 얘가 바뀌죠. 43으로. 그렇죠. 그럼 이건 제대로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됐으면 이 치수는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면도에서 확인했던 각도. 자, 요거 롤로 이렇게 돌려주고, 저렇게 들어가는 건 이제 UCS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UCS를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해줄게요. 원래대로 해주고, 자, 요거 돌려줘야 된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각도가 이제 26도가 34도가 돼야 된다. 그쵸? 34도가 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34도니까 8도. 그쵸? 8도가 돌아야 된다. 근데 이면만 돌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지금 평행하게 돼 있는 이면도 같이 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면 회전밖에 없습니다. 면 회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안 되겠죠. 면 회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면이 일단 보이게 이렇게 하고 솔리드 에디트 그렇죠? FR 회전이니까 F 엔터 R 엔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면 잡고 돌려서 쉬프트 가운데 휠 꼭 눌러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쪽이 보이게 딱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면도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릴게요. 원래대로 돌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설정해야 되는데 늘상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방향. 이 방향이 뭐가 되면 좋아요? 반시계가 되면 좋겠죠. 저 방향이 반시계이려면 내가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축이니까 여기를 첫 번째를 찍고 두 번째를 이쪽으로 직교 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주면 항상 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본다. 예요. 여기서 굳이 뭐 손가락을 피고 자시고 뭐 어쩌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피고 엄지손가락으로 두 번째 쪽 방향을 가리켜서 손을 이렇게 감아 보면은 뭐 손이 감기는 방향이 뭐 합니다. 저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다 써가지고 그거는 저 자기장 파악할 때 쓰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이쪽으로 이제 직격해서 F8 이쪽으로 쭉 빼가지고 그냥 두 번째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8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C 해가지고 명령 이제 종료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갑자기 34도로 바뀌어 있다. 그쵸? 그러면 제대로 수정이 됐다. 여기 정면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됐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각도가 34도다. 요거다. 아, 그렇죠. 딱 정확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이제 하나죠. 위쪽에서. 요거는 이제 11, 그쵸? 예, 여기 20이 되려면 11이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저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옵셋을 해도 돼요. 옵셋을 해도 되고,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수직 수평 방향이니까, 이게 이제 오는 게, 평면도 쪽에서 보면, 이제, 이면 전체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축 방향이잖아요. 축 방향. 수직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면을 선택을 해서 면 이동으로 M으로 이쪽으로 11mm를 이동시키면 되죠. 아니면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옵셋, 면 옵셋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11mm 파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1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옵셋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옵셋은 아까 썼으니까 그냥 이동으로 할게요.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이 보이게 하고 솔리드 에디트 자, 그 다음에 이동이니까 M이죠. M 해서 이제 이면 찍고 그렇죠? 요 면 하나죠. 연관되는 다른 면은 없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서 빈 곳 아무데나 찍고 직격해준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쭉 당긴 다음에 11 해가지고 엔터 딱 쳐주고 그 다음에 ESC를 명령 종료하면 이렇게 되죠. 20에 81이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81에 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수정도 끝났다. 그렇죠? 그럼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평면도 한번 눌러주고 돌리고 여기 모서리 딱 눌러서 기본 등각으로 딱 바꿔주면 이 상태가 되고 수정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답 띄우고 그렇죠? 네, 정답 띄우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 띄웠습니다. 일단은 최적 확인하려면 VOLUME 볼륨 해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 형상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쳐보면 자 604 그쵸? 604 맞고 그 다음에 299 299 맞고 그 다음에 0037 0037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그러면 잘 풀렸다. 물론 이제 최적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델링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소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연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면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뭐 이런 아니면 면이 이제 진행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계산 알고리즘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오차가 좀 있는데 그 오차는 감안해서 채점을 합니다. 감안해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수점 자리 아래 소수점 아래자리에서 오차가 나는 것들은 전부 다 감안이 돼요. 전부 다 가만히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거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게 무조건 그 버전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따른 연산 오차에 따라서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 모델링을 잘못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 최적을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를 채점하는 방식은 좀 3D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채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적을 활용을 하는 거. 이거는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최적값 가지고 따지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솔직히 볼 수 없고 원래 모델링 파일 전체 치수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되게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이걸 다시 2D 도면으로 전개를 하고 그걸 접쳐서 보고 틀린 부분이 있냐 없냐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채점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캐드 시험이 민간 자격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 솔직히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채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원래 그 국가 자격처럼 분기별로 국가 자격은 이제 1년에 4번이죠.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채점도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고 그런데 국가 자격은 어차피 수익성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민간 자격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 사업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가 기술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 기술을 이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민간 자격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국가 자격만 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이니까 이것만 다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민간 자격을 지원해주면서 감시는 좀 철저히 해야겠죠. 너네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따져봐야 돼. 혹시 그렇게 해주는 쪽이 혹시 또 자격증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민간 자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아요. 물론 그리고 저도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검증을 너무 대충 한다. 저걸로 어떻게 기술 자격을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민간 자격이라는 게 사라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를 국가 자격이 충당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간 자격은 필요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니까. 이제 민간 자격에서 아쉬운 거는 민간 자격들이 좀 검증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너무 합격률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검증을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정을 해주면 국가에서 수익성이 안정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이제 2018년 10월 18일 CAT 1급 1교시 첫 번째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